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이번 주도 한국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크게 상승하더라고요. 2차 전지까지 이제 움직이고 있던데, 그렇지만 제가 투자하는 종목 중에서는 현대차를 제외하면 시장 흐름을 잘 따라가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처럼 상대적인 박탈감을 조금 느끼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도 조금씩 상승하면서 익절했던 종목도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 10월 3주차 투자도 가볍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미국은 셧다운이 계속되다 보니까 지표가 하나도 발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가라든지 고용 지표가 계속 발표되지 않다 보니까 일단 이런 지표가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고요. 조금 독특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10월 30일에는 미국 금리 결정이 있거든요. 아마 연준도 지표를 보지 못하는 상태로 금리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애로 상황이 있을 텐데요. 그래도 일단 시장은 10월에도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더라고요. 무려 25bp 인하 전망이 95%까지 이를 정도니까 거의 내리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12월에도 또 25bp 내린다는 전망이 압도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난 9월에 연준이 점도표로 예고를 해준 대로 올해는 금리를 2번 더 내린다는 전망이 상당히 우세한 상황이고요. 이러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주식시장에 계속 반영되다 보니까 시장 흐름이 괜찮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우리를 힘들게 했던 미국과 중국이 일단은 한 발 물러나가지고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 이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더라고요. 어젯밤에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2주 안에 만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마도 에이펙에서 서로 만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둘이 친하게 지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적당한 선에서 서로 타협해 주기를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미국 시장을 보면 상승한 날도 있었고 하락한 날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젯밤에는 상승 마감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으로 보아도 다우존스가 0.7% 상승하면서 3대 시장 중에서 가장 좋았고요. S&P 500과 나스닥은 약 0.2%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저번 주 대비하면 시장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미국 ETF들은 이번 주에 매매를 하지 않았으니까 오늘은 그냥 스킵하고요. 한국 시장을 볼 텐데 코스피가 계속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일주일마다 100포인트씩 높이고 있거든요. 이번 주도 3,700을 그냥 넘겨버리던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금 시장이 아주 뜨겁게 올라가고 있지만 주식 시장 중에서는 아마도 한국의 상승률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될 정도로 요즘에 한국 시장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승세는 여전히 외국인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도 약 1조 원을 순매수하면서 시장을 계속 밀어 올리고 있고, 그리고 기관도 약 5천억 원 정도 매수를 해주면서 외국인들을 거들어주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매수세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소외받는 종목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자, 그러면 이제 저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매매를 했던 미래에셋 계좌부터 볼 텐데 이번 주 KT가 주가를 49,000원 깨고 내려오더라고요. 49,400원에 50주, 48,900원에 50주, 이렇게 500원 단위로 두 번 물을 탔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주가가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기존에 계획한 대로 17만 8천원부터 10주씩 매도를 하였고요. 2,000원 단위로 10주씩 총 20주를 매도하였고, 그리고 디엔오토모티브도 평단가 이상으로 올라왔길래 24,500원에 100주를 덜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매매했던 종목 중에 현대차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드디어 관세 협상이 진도를 조금 빼고 있거든요. 이번 주 한국 주요 정부 인사들이 미국으로 건너갔고 협상을 벌였는데 뉴스의 뉘앙스로 보았을 때 실무진 선에서는 그래도 공감대를 어느 정도는 형성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최종 대장님인 트럼프 형님의 허락이 중요하니까 아직까지 결론이 난 것은 없지만 그래도 관세 협상이 조금씩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현대차를 비롯해서 자동차 섹터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하고 있는 현대차 우선주도 올해 저점 대비하면 34% 상승했거든요. 그렇지만 코스피 상승률보다는 조금 적게 상승한 상황입니다. 관세가 타결이 된다면 코스피와 키를 맞출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개인적으로 현대차 이 우선주 주가도 20만원 이상은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미래에셋 계좌에서는 현대차 비중이 조금 크기 때문에 이번 주처럼 주가가 상승할 때마다 조금씩은 덜어내고요. 비중 조절은 계속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잔고를 보면 현대차가 이제 수익률이 9%까지 올라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가가 상승한다면 조금씩 비중을 줄여 나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DN 오토모티브는 자동차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이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여하튼 이번 주에 24,500원에 100주를 덜어내었으니까 다음번에는 25,000원부터 다시 100주 단위로 덜어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KT는 주가가 48,000원 근처로 내려오면 다시 물을 타볼 생각이고 마지막에 타미당도 평단가 근처까지 내려왔던데 평단가 아래로 주가가 빠지면 조금 더 수량을 늘려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ISA 계좌입니다. ISA 계좌에서는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키움 고배당을 50주 더 매수했고요. 물을 조금 더 타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플러스 자사주 매입 리뷰 컨텐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고배당주들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조금 아쉬운 상황이긴 하거든요. 올해 여름까지 너무 빠르게 올라왔다 보니까 조금 쉬고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했던 키움 고배당도 평단가 근처에서 주가가 횡보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번 주에 14,700원대에서 물을 탔으니까요. 이제 14,500원 아래로 주가가 빠지면 다시 50주 단위로 물을 타고요. 평단가를 최대한 내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좌 잔고를 보면 미국 ETF들은 여전히 주가 흐름이 안정적이더라고요. 당분간 물을 타야 될 만한 종목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ISA 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대차는 수익률이 10% 넘어갔는데 여기서 보유하고 있는 100주는 주가가 20만원 넘어갈 때까지는 그냥 홀딩하고요. 계속 보유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맥쿼리 인프라 주가가 또 조금 내려오고 있던데 혹시 11,300원까지 내려오면 조금 더 담아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DN 오토모티브는 평단가를 회복하는 데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지만 여하튼 더 이상 물은 타지 않고 그냥 지켜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월배당 계좌입니다. 삼성전자를 매도한 자금으로 월배당 ETF 수량을 계속 늘려가고 있고요. 이번 주에도 400만원 정도 더 매수를 했는데 저번 주에 데리고 왔던 코덱스 미국 AI테크는 200만원을 더 매수했고 플러스 고배당주도 물을 조금 탔고요. 그리고 코미커는 수익 구간이지만 분배락이 나왔거든요. 100만원 정도 더 매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잔고를 보면 현재 5종목 중에 4종목은 플러스 구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플러스 구간에서 더 매수하지는 않을 생각이고 코덱스 미국 AI테크는 현재 1.5%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혹시 다음 주에 주가가 12,300원 밑으로 빠진다면 조금씩 더 매수를 하고요. 평단가를 조금 더 내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대 엘리베이터를 투자하고 있는 계좌입니다. 이번 주에 주가가 조금 올라갈 것처럼 하더니 다시 또 평단가 아래로 내려오더라고요. 평단가 이상에서 조금 정리할까 하다가 그냥 냅뒀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조금 아쉬운 결정이었습니다. 여하튼 지난번에 78,000원에서 마지막으로 물을 탔으니까 77,000원까지 빠지면 다시 물을 타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계좌에서는 코덱스 200 타겟 커버드 콜을 투자하고 있는데 코스피가 워낙 빠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이 종목도 수익률이 28%까지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볼 때마다 조금 팔까 고민도 조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그냥 분배금만 계속 받고요. 이 수량은 그대로 보유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경자 노하우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손절편에 이어지는 내용을 준비를 해보았고요. 오늘은 제가 종목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손절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손절은 중요하지만 저는 손절을 최대한 하지 않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최대한 하지 않으면서 투자를 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투자하는 종목을 아주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내가 왜 이 종목을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종목에 대한 공부는 당연하겠지만 아주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고요. 공부를 하시고 나서 투자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제가 종목을 고를 때 원칙으로 생각하는 부분을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저는 트렌드를 쫓아가는 투자는 웬만하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조방원의 인기가 많았고 최근에는 반도체와 로봇 섹터가 인기가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돈을 조금 많이 벌고 싶으면 이렇게 수급이 몰리는 섹터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맞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수급이 몰리는 섹터는 단기간에 주가가 크게 상승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내가 들어가는 타이밍이 거의 꼭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섹터에 들어갈 때는 생각하던 것보다 주가가 조금 크게 빠지면 손절하겠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손절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저의 투자 스타일 상으로는 트렌드 테마를 추종해서 매매하다 보면 이게 잘못하면 10년 정도 물릴 수도 있으니까요. 웬만하면 트렌드를 쫓아가는 투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펀더멘털인데요. 실적이 좋아질 것인가? 그리고 유사 종목 대비 밸류는 적절한가를 체크해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만 무엇보다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종목이라면 저는 당연히 흑자를 내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투자를 하시기 전에는 네이버 증권에 있는 정보들은 한번 보시고 나서 투자를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회사가 돈을 잘 벌다가 일시적으로 한 해 정도만 적자를 찍어도 올해 컨센서스가 다시 흑자를 전망하는 종목들은 저는 그래도 투자를 고민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화면 보시는 것처럼 적자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투자 대상에서 제외를 하시는 게 손절을 최대한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배당을 주는 종목이라면 투자하기가 훨씬 더 편한데요. 배당을 많이 주던 적게 주던 배당을 일단 주는 회사 대부분은 흑자를 내면서 기업을 탄탄하게 운영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손절을 하지 않으려면 꽤 오랜 시간 동안 물을 타면서 버텨야 되는데 그런 시기에 배당금을 받으면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훨씬 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배당주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여하튼 배당금을 조금이라도 주는 종목이라면 손절하지 않고 버티는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을 탈 돈은 넉넉하게 준비를 하시면서 투자를 시작하셔야 되고요. 내가 사고 나면 항상 주가는 내려간다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시작하는데 저는 보통 2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처음에는 약 300만 원 정도만 매수를 하거든요. 그리고 물을 타면서 천천히 수량을 늘려갑니다. 그렇지만 이게 생각보다 주가가 더 크게 빠져서 물을 타도 끝이 없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특정 종목의 비중이 너무 커지게 되는데 그 종목 때문에 투자하는 게 매우 고통스러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항상 처음에는 얼마까지 투자하겠다 생각을 먼저 하시고요. 그 가격대까지 물을 타면서 수량이 늘어났다면 그때는 매수를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 수량대로만 보유하는 방법으로 저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 종목 하나가 주식 투자 총 자산의 10%를 넘기면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저도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총 투자 자산의 10%를 살짝 넘기고 있지만 가급적이면 10% 이내로 관리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야만 특정 종목이 주가가 많이 하락하더라도 나머지 90%가 우리에게는 있으니까요. 어려운 시간을 잘 인내할 수가 있고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주 경자 노하우 주제로는 물타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저는 다음 주 주말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